서브 이슈입니다. 챗 GP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요즘 챗 GPT가 뜨겁습니다. 챗 GPT가 세상에 나온 지 약 40일, 2023년 1월 31일 현재 밖에 안 되었는데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구글 한판 붙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 12조 원 투자 베팅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수년간에 걸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챗 GPT에 과감한 투자를 할까요? 이유는 챗 GPT가 예상보다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전문직 위협하는 챗 GPT, 미 의사시험 로스쿨도 통과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챗 GPT는 MBA에서 B학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맨체스터 로스쿨도 C+를 받았으며 미국의 의사 면허 시험인 USMLE도 통과했습니다. 기존의 인공지능과 클래스가 다른 차이입니다. 미국은 에세이로 시험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교육기관에서는 챗 GPT를 이용해 에세이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챗 GPT가 인간이 쓴 에세이와 구별이 안 갈 만큼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챗 GPT가 전문직의 직업을 위협한다거나 챗 GPT로 인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생각해야 할까요? 전문직은 챗 GPT가 보조 도구이자 직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이 의사가 할 수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교육 현장도 에세이가 아닌 우리나라처럼 전자기기 빼고 맨몸으로 연필만 들고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럼 전혀 관계없죠. 그렇다면 어떤 것을 주목해야 할까요? 챗 GPT 위협에 구글 코드레드 발동, 창업자 현업 복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바로 구글이죠. 인공지능 검색으로 우리는 일일이 검색할 것을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가지 단어만의 검색으로 완벽한 문장으로 또는 질문의 에세이로 완벽한 답을 줍니다.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말이죠. 그러니 구글을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구글이 급하면 코드레드 발령했고요. 구글의 CEO인 순다 피차이는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등 창업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러니 마이크로소프트뿐 아니라 구글도 엄청난 대규모의 투자가 AI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글의 가장 큰 수입원은 검색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AI로 검색을 갖고 간다면 구글로서는 애플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것처럼 타격이 크게 됩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캐시카우가 날아간다는 것에서 보면 구글은 더 치명적이죠. 구글의 주가는 한 번에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단기적인 수혜를 받을 것은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 AI는 엄청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수입니다. 그러니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ASML을 비롯한 반도체 장비 회사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죠. 장기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만약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기반으로 현실판 자비스가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구글의 검색 시장을 대체할 것이고요. 그리고 텍스트뿐 아니라 음성 검색 시장으로도 바로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기반의 구글 홈, 아마존 에코와 같은 음성 기반 AI 스피커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구글 홈이나 아마존 에코가 꿈꾸던 홈 네트워크, 차량용 네트워크를 연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안에서 모든 전자기기가 연결되는 것이 홈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불을 켜고 끄는 것 말고도 TV와 연결해 넷플릭스와 같은 OTT도 켜고 끌 것입니다. 리모컨이 필요 없게 될 것이죠. 운전 중에는 음성으로 스포티파이와 연결해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검색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음성 비서인 코타나가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 하겠지만 챗 GPT가 자비스처럼 똑똑하다면 현재의 음성 비서보다 역할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이 손실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존 에코를 만들어 팔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음성비서의 하드웨어를 장악하면 허브를 장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성비서의 하드웨어는 화면과는 달리 선택의 순서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순서를 장악한다는 뜻은 하드웨어를 가진 자가 누구를 먼저 말할지 순서를 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성비서로 차량 호출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음성비서로 강남역까지 차량 호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버를 부를지 리프트를 부를지는 음성비서가 정하는 것이죠. 결국 음성비서에 더 많은 광고비를 줘야 하는 것은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차량 호출 앱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업체를 얘기하지 않는 한 선택권은 음성비서에게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에코는 쇼핑할 때 더 강력하죠. 화장지를 살 때 어떤 화장지를 살지 음성비서가 선택하기 때문이죠. 즉 음성비서가 가진 자가 쇼핑몰의 업체를 죽이고 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스크린과는 달리 음성은 선택지가 두세 개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음성비서의 허브를 가진 기업은 아마존 쇼핑몰을 찾을 수도 있죠. 영상이나 음악이야 OTT나 스트리밍 업체와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치지만 쇼핑은 다릅니다. 소규모로 시작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쇼핑몰을 직접 가져갈 수도 있죠. 그리고 네이버 쇼핑처럼 소규모 쇼핑몰이 입점해 있는 오픈 쇼핑몰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아마존도 음성비서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음성비서 하드웨어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와 같은 하드웨어를 이용하면 됩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된다면 자율주행차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깔립니다. 자율주행은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 이동 중에는 영화나 음악 등을 보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영화나 음악을 얘기하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들을 것인지 음성비서가 정하겠죠. 즉 음성비서의 허브를 가진다는 얘기는 모든 앱들의 순서의 통제권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애매모호한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영화 아니면 신나는 음악과 같은 것을 말할 때 얘기하는 것이죠. 구글은 애플의 구글 검색 엔진을 iOS에 기본 탑재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음성 비서가 보편화된다면 허브가 되는 음성 비서는 광고비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구글의 광고비도 빼앗아 올 수 있고 아마존의 쇼핑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시가총액 1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투자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말 챗 GPT가 대단하다면 현재 시가총액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애플을 제치고 1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바뀐 1등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그러나 챗 GPT도 아마존 에코나 구글 홈 정도의 수준이라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세계 1등 투자는 쉽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리를 쓰는 것은 시장이 하고요. 우리는 그 시장이 가르쳐주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가총액에 따라 1등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